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수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탄핵 당했죠. 가결안이 됐기 때문에 직무 정지가 됐지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탄핵에 대해서 이거를 심리하고 판단하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지 한동훈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은 지금 현재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야, 우리 이준석 쫓아낼 때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최고위원 5명 중에서 선출직 4명이 이탈을 하면은 비대위를 구성한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냐? 당대표가 임명한다. 준 당대표 내가 당대표이지 않냐? 그래서 한동훈 지도부 체제는 무너졌지만은 나는 당대표가 맞다. 그래서 당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예, 맞아요. 비대위 체제로 갈 때에 비대위원장을 당대표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이가 임명을 안 하면은 비대위원장 임명 안 하면은 그럼 누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당대표 한동훈이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윤석열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가 정지되면은 그 책임을 누구는 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아직도 본인들이 검사라 생각해요. 왜 윤석열의 담화문에 보고 있으면요 절대 사과 이런 거 안 하죠. 마약 수사 이런 얘기 나오죠. 윤석열 한동훈은 단 한 번이라도 우파인 적이 없어요. 근데 우파 진영의 자리를 다 차지하니까 이런 혼란 속에 가중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은 본인들이 지금도 검사라고 생각하니까 마약 수사 그리고 간첩 뭐 조사 이런 거 여기에 매진하고 있어요. 정치인은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덕목입니다. 윤석열 탄핵가 못 막은 거 한동훈이죠. 그래서 한동훈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난 아닌 조롱도 하고 어떨 때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한동훈한테 쌍욕도 하고요. 그거는 별건의 사건으로서의 법리 다툼을 할 뿐이지 정치인 한동훈은 사실상 없었다. 애초에.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지금도 본인들이 검사라 생각하기 때문에 마약 수사 이런 얘기 한다. 야 그러면은 종북 주사파 세력 척결하겠다는 윤석열의 의지는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윤석열 탄핵을 못 막았기 때문에 당연히 당대표직을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데 당원 당규에 아니 당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당대표인데 비대위원장 임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배째라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분당됩니다. 분당이 돼버려. 한동훈 빼고 당을 만들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동훈 자체가 내가 당을 만들겠다 하면서 나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한동훈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례대표예요. 대부분이 비례대표죠. 비례대표가 당을 버리고 간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아니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은 애초에 창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당원들이 뽑은 한동훈이가 대리로 할 수 있냐? 아예 못하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정말로 비속어를 섞어서 하지만요. 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시발점은요.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한동훈이 선포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자충수를 뜬 건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막을 여력이 안 되니까 차라리 탄핵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해서
가자. 정면 돌파하는 게 맞다. 그 한동훈한테 비난하지 마세요. 예. 한동훈이 계엄령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윤석열이 계엄령을 해가지고 종북 주사파 세력들을 척결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그 척결의 대상에는 우리 병원에 가면 있는 의사 선생님들, 전공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종북 주사파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윤석열 한동훈이가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에 있었을 때 그 부정선거,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있었을 때 부정선거, 죄다 무혐의 처리한 당사자들인데 본인들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와서 부정선거 세력들을 잡겠다고 한다? 어불성설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꼬여 있는지를 보냐면은 윤석열이 급발진을 했는데 왜 그 책임을 한동훈한테 묻냐? 이게 첫 번째 사안이라면은, 두 번째는 윤석열 한동훈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도 정치적으로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막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면서 탄핵에 찬성을 했다. 그러니 윤석열이 탄핵을 당했고 그러므로 해서 너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 한동훈의 정책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방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그 계엄령은 윤석열이 한 거예요. 한동훈이 한 게 아니야. 계엄을 했다는 거는 본인이 탄핵을 그것까지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직접 변론 요지서 같은 것들 본인이 한다 그러잖아요, 윤석열이가. 그런데 저는요, 이 윤석열이 탄핵이 인용이 돼서 파면이 당하냐라고 할 때요, 전 그렇게 된다고 봐요. 계엄령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결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되거든.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거지.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윤석열은 탄핵당해요. 윤석열이 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국민들한테 씨알도 안 먹힙니다. 이미 탄핵을 당했는데. 그리고 그와 같은 계엄의 정당성을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해도 씨알도 안 먹혀요. 이미 다 끝났는데. 가장 안타깝게 된 거는 대한민국 군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거죠. 지휘관들은 구속되고 잡혀 들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왔죠. 그 한동훈이 무슨 죄가 있냐? 없어요. 없다고.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는 없다고. 근데 윤석열 한동훈을 보수 우파로 모시고 있는 그런 가짜 우파들이 걔네들이 한동훈한테 한동훈 네가 막았어야지, 한동훈이 뭐 어쩌고저쩌고 쌍욕하고 이러잖아. 걔네들이 보수 우파를 망치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요, 윤석열 한동훈은 검사예요, 검사. 그 검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약 수사, 간첩 수사 거기에서 끝나는 거야. 단 한 번도 우파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파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당연히 객관적으로 우파 활동을 해왔던 수십 년 동안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윤석열은 당연히 뭐하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고, 대신에 한동훈도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의 당대표 자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야.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한동훈, 윤석열은 탄핵을 당했지만은 저거는 한동훈이 탄핵에 찬성해서 윤석열 탄핵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왜? 윤석열 계엄령 있죠. 계엄령은 한동훈이랑 뭐 모의해서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결단해가지고 윤석열이 한 거 아니야. 그거를 한동훈이 어떻게 막아? 탄핵을. 김건희 특검법이요, 윤석열 큰 게 더 지나갔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 되고요, 최상병 특검법도 돼요. 지금 국회 바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현재 6명이잖아요. 그 한 명은 국민의힘에서, 다른 2명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선임을 하겠죠. 이미 예정되어 있고 아마도 9인 체제로 만들어서 심리를 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게 긴급한 사안이냐라고 할 때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 전원 만장일치로 어떻게 했습니까? 파면시켰죠. 물론 소수 의견은 있었지만은 그거랑 똑같이 윤석열도 전원 그냥 만장일치로 파면입니다. 그 파면 나가면은 그것도 한동훈 탓입니까? 한동훈이 뭐 판사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책임이 있냐? 한동훈한테 책임이 없냐? 도의적 책임이라도 있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냐? 이 책임 소재 가지고 그러는데요. 윤석열, 한동훈이 만약에 내가 윤석열이라면요. 그나마 총리는 한동훈 시켜놓고 탄핵으로서 정면 돌파하겠다. 계엄령 내리고 그게 맞지.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이가 이렇게까지 서로 치고받고 싸울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문제는 윤석열, 한동훈은 보수 우파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윤석열 탄핵당했다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이거 다 한동훈 탓이라고 쌍욕 날리고 있는 유튜버들 보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요 보수는 똘똘 뭉쳐야 됩니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으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모하고 있는 정치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한 축은 황교안, 다른 쪽은 윤상현. 이들한테 우리가 의지를 해야 돼요. 윤상현으로 모여야 됩니다.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으로 된다면은 저는 윤상현 의원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윤상현이 안 되더라도 황교안이다. 그 황교안이 비대위원장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황교안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가 껴 있어요. 부정선거가 일반 국민들한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와봐. 이거 뭐 이런 생각을 하냐 이런 말 하냐 그러시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왜 윤석열이 부정선거 말을 하잖아 선관위. 그러면은 국민들이 나는 민주당 찍었는데 그럼 내 표는 그러면은 그게 부정선거냐? 그러면은 투표율이 더 올라가요 낮아가요? 더 올라가죠. 나는 내 주권을 투표를 하겠다. 그럼 민주당의 표를 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한 게 윤석열이야. 선거가 부정이기 때문에 내가 계엄령 낸다 그게 아니라 그게 주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네 표는 가짜 표였어.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투표했던 사람들은 만약에 선거가 있다면은 민주당 찍죠. 이게 실제였음을 그 힘으로 뭐 하려 그러는 거예요. 개헌하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이가 부정선거 가지고 온 거라고. 종북 주사파 세력이랑 부정선거랑 양립을 할 수 있냐 없냐 해서 일치가 되냐 안 되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종북 주사파 세력이라고 민주당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보수 우파 지정 내에서의 잘못된 사고를 가진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무슨 뭐 36대 69 그런 얘기 하죠. 왜 종로에 보면은 종로에는 황교안 2번 황교안 진짜가 나타났다 2번 미래통합 황교안 어르신들이 저기 탁골공원에 모여가지고 너 누구 찍었어? 황교안. 너도 황교안. 응. 너도 황교안. 근데 까봤더니 더블 스코어 차이로 황교안이 졌어. 그래서 무슨 뭐 국민의힘에서 4.15 부정선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다 황교안 찍었는데 왜 선거 결과가 이러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뭐 150석 나온다, 110석 나온다 이랬던 유튜버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거 부정선거입니다라고 시작한 게 그 거짓말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예요? 아니에요. 4.15 부정선거? 그거 2020년도잖아. 다 끝났어 임기도. 국회의원 4년. 올해 선거했죠. 국회의원. 선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니까 민주당 포함해서 저기 조국 있죠. 합치면은 175에다가 12 더하면은 187석이에요. 그 187석을 마치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럼 민주당이 다음 선거 있을 거야 지금으로부터. 그게 뭐 대선이 될지 아니면은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이 될지 몰라도 그 투표를 높이는 게 뭐예요? 윤석열의 부정선거 발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정확하게 개헌을 위해서 장기말처럼 달려온 거야. 그 한동훈은 당대표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야. 당대표 자리를. 보수 우파가 정상화가 되려면은 윤상현이나 황교안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해서 무너진 보수의 정신을 다시 주춧돌로 쌓아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알아. 뭘 아냐면은 윤석열이 저렇게 돼버리면은 그 책임이 나한테 온다. 나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사람들이 그럴 거다. 근데 한동훈은 개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한동훈이 당대표가 아니면 얘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 그건 없어지는 거거든. 개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서로 손발이 안 맞은 거야. 아마 이재명이 개헌의 문까지 가져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의 요지는요. 한동훈이요? 원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가 임명하게 되어 있다. 내가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비대위원장을 임명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당대표 자리 내가 당대표다.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것도 맞는 말인 건 해.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내가 한 게 아니지 않냐. 이미 탄핵 저지선은 무너졌고 윤석열의 계엄령을 통해 가지고 자기 발에다가 도끼로 찍은 거다. 근데 그 책임을 왜 나한테 묻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죠. 그러니까 개헌의 문을 열려면요. 잘 봐요. 이재명 무너지면은 친문 세력인 김경수가 들어오겠죠. 저쪽은. 여기는 한동훈이 없어지면은 누가 보수 우파진에서 대권 후보로 달릴 것 같습니까? 오세훈이죠. 오세훈이. 근데 오세훈은 명태균 사건으로 걸려 있죠. 홍준표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신경 안 쓰죠 사람들이. 저는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넘어서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는 자세,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당대표인데 내가 왜 물러나야 되냐, 내가 계엄령을 내렸냐, 이거는 뻔뻔스러운 변명이에요. 윤석열 한동훈은 같은 원팀이에요. 서로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엔 윤석열이 탄핵이 된 그 책임은 한동훈한테 출발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동훈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당을 누가 재건하느냐인데 한동훈이 정치의 맛을 봤거든. 검사가 저 정치의 권력을 맛을 봤기 때문에 한동훈 스스로가 그럼 창당을 하냐? 창당 못해요. 한동훈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례대표 대부분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못해요. 그 한동훈 쫓겨나냐? 안 쫓겨나려고 저러는 거야. 지금 이재명 신났죠. 신나고 이 상태에서 윤석열 한동훈한테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단 한 번이라도 우파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윤석열 탄핵당할 때 눈물 흘리면서 콧물 빨아제끼고 이 추운 겨울날 그거 왜 하는 겁니까? 그 시간 있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이나 하세요. 거기에 더 혼혈을 기울이세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랑 싸우던지. 예? 제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한동훈이 사퇴하냐 사퇴하지 않냐 우리한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문제는 대통령 권력이라는 게 이재명 손아귀에 들어오면은 과연 그거를 문재인이가 어떻게 가로채갈까? 이재명한테 들어오는 그 권력을 문재인 세력들이 눈보고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은 슈퍼챗 감사합니다. 아니면요 여러분들 이 한동훈을 포함을 해서 윤석열 탄핵하자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동훈을 포함해서 이준석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한동훈을 포함해서 이재명과 연합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야. 보수 우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래요. 보수 우파가 우리는 늘 당했고 정상적인 생각이면은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막지 못한 한동훈이가
당연히 정치적인 책임 있죠. 그럼 물러난 다음에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한동훈이가 내가 당대표로서 직무를 계속하겠다. 어, 그러고 있으니 아니 뭐 한동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그건 저 당은 한동훈이 밖에 나와서 창당을 하냐? 창당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윤석열 한동훈이가 아직도 본인들이 검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검사에서 지금 실실 쪼개고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윤석열 한동훈의 이 조잡한 수사를 받았던 그리고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도 있죠. 니네들 봐라. 검사 잡는 데는 검사밖에 없다. 그리고 또 탄핵이 심리가 될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야 돼. 윤석열 한동훈은 자기가 결정을 했지. 사람 인생이 그러죠. 본인들이 결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결정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돼버린 거야. 저는 윤석열 파면당한다고 봐요. 그때 한동훈이가 보수 우파의 대권 후보가 될까? 아니요. 한동훈 뒤에는 윤석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기펴고 있었지만은 네가 스스로 윤석열을 저딴 식으로 만들었는데 한동훈이가 너도 그럼 내려와야지 이런 분위기가 다수입니다. 주류가 그래. 한동훈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과연 한동훈을 당대표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한동훈을 당대표로 인정하는 당원들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윤석열 한동훈이 저렇게 되는데 한동훈이 대통령 되면은 뭐 대통령 놀이 하려고 그랬습니까? 한동훈이 대통령 될 가능성은 있어요? 이재명 잡을 수 있습니까? 없죠. 결국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이 정치판에서 누가 누구를 싫어하고 증오하며 누가 친목질하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는 것부터가 애초에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의 저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건 맞다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이가 나는 내 잘못 아니다. 난 계엄령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거는 윤석열이 계엄령에 대한 정당성을 말해봤자 국민들 들을 필요 없잖아. 이미 탄핵이 됐는데 한동훈이요. 나는 계엄령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계엄령 반대에 대한 정당성을 말해봤자 당원들이 뭐 듣겠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0.73% 차이로 겨우 이겼어. 그 권력을 줘도 못 해먹으면 이건 문제 있는 거야. 그리고 윤석열 탄핵 당하면은 한동훈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했나? 본인 스스로가. 저는 정치 초보자들의 저렇게 된 거는 잘못됐다 봅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렇게 순식간에 하루 만에 부서질 줄이야. 애초에 윤석열 한동훈이 보수 우파에 침투시켜서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만든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한 문재인의 전략이 대단하다. 아니 전투에서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정치 초보 한동훈이가 이재명한테 이용당했다는 거를 스스로가 못 알아먹나? 이재명 좋은 것만 시켜놨잖아.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윤석열이 첫 발을 쐈으면은 한동훈이가 두 번째 발을 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요 아마 친문 세력을 세우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고 지금 이 순간에 한동훈이가 버티기 모드 들어가는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당원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아니 윤석열을 지켜라고 한 건데 왜 윤석열한테 칼을 겨누냐? 그 한동훈은 변명하겠지. 내 책임 아니야. 내가 계엄령 내렸냐. 근데 그 차이야 뭐냐? 한동훈이 책임을 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다수의 여론은 한동훈 너도 나가리 이거입니다. 나는 한동훈이가 당대표 자리를
스스로 내던진다고 생각 안 해요. 예. 이건 국민의힘 내부적인 문제로서 해결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다른 자들이 결국 이준석처럼 개혁신당 만든 것처럼 정당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고 할 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탄핵은요 정말 빨리 진행되고요. 윤석열 한동훈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개헌이 들어갈 거예요. 개헌 들어갈 때 전국적으로 촛불 집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촛불 집회. 그래서 부정선거에서 니네들 표는 가짜 표다. 그러면은 개헌할 때 개헌 찬성하는 국민 투표할 거 아니야. 실제로 자기 표를 행사해서 개헌하도록 만드는 저게 바로 문재인이가 생각한 영구 집권에서의 첫걸음이야. 전국적인 너희들 표는 부정선거에서의 잘못된 표다. 그 얘기를 들은 민주 사회를 살고 있는 시민들이 그러면은 나는 민주당에서 표를 주겠다. 아니면은 개헌할 때 찬성하겠다. 이래보는 끝이야. 어, 윤석열의 개헌령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목적이 된 거네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개헌에 대한 포문은 윤석열 한동훈이 연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서 이재명이 열게끔 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감사합니다.